자, 이번 시간에는 기사시험 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많은 어떤 취업 이런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다빈도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리뷰하겠습니다. 센서의 탑재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플랫폼, 지상, 항공, 우주 이렇게 지상에서도 관측할 수 있고 항공기에서도 관측할 수 있고 위성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하는 궤도는 저궤도, 즉 낮은 고도에서 쭉 지구를 관측하는 것, 대략 36,000km 먼 거리에서 지구의 자전속도와 동일하게 같은 지역을 하루 24시간 계속 관측하면서 탐지하는 위성,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지궤도와 극궤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례이고요. 자, 이러한 궤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를 돌면서 촬영하고, 이게 지금 촬영한 패스와 로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관측폭을 가지고서 탐지하게 됩니다. 고해상도는 11km 폭을 갖고, 또 이렇게 전 지구를 탐지하는 위성은 훨씬 넓은 관측폭을 갖죠. 랜셋 5호, 랜셋 8호와 같은 경우는 180km 정도의 관측폭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상도는 아주 다빈도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간 해상력, 분간 해상력, 복사 또는 방사 해상력, 그 다음에 촬영 주기 해상력이라고 했는데 시간 해상력 또는 주기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각각 여러분들이, 그렇죠, 교수님이 시험 문제로 출제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조자료를 보지 않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작성해 보시면 기사 시험 문제 또는 여러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공간 해상도는 고, 중, 저 해상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축적에 따라서 만든다고 했고요. 픽셀 사이즈 또는 스페셜 레졸루션이라고 했습니다. 분광 해상력은 뭐라고요? 무리가 물질을 탐지하는 능력이죠. 자, 판크로매틱은 RGB를 하나의 밴드로 쓰지만 RGB 이렇게 빛을 분광하는 거는 여러 개의 밴드로 나누어서 쓴다고 했고요. 그 분광의 밴드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해상도라고 하는 것에 레디오메트릭 레졸루션, 방사 해상력은 한 밴드가 8비트로 되어 있느냐 또는 2비트로 되어 있느냐 10비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8비트는 2를 8번 회수한, 즉 0부터 255까지를 가장 밝은 거는 255, 가장 어두운 거는 0, 이렇게 숫자로 디지털 넘버로 나타낸다고 했고요. 위성이 발전하면서 좀 더 비트 수가 많아서 2의 16비트까지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0부터 65,535까지의 단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디지털 넘버를 갖게 됩니다. 촬영 주기는 무슨 해상력이라고 그랬죠? 시간 해상력 또는 주기 해상력이라고 했고요. 점점 위성이 많아지고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촬영함으로써 관측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특히 기상 해양 위성 센서들이 있다고 했고요. 또 다양한 목적의 랜셋 위성들이 있고, 특히 OLI 센서가 랜셋 몇 호에 8호에 달려 있다고 했고, 스와스, 그쵸? 폭이, 그 다음에 대략 8비트의 또는 방문 주기, 열적에서는 ETM 센서나 TM 센서는 120m이지만 랜셋 8호일 경우에 TIRS 센서는 100m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교수님이 교재에 한글말로 설명했었는데 반드시 다 이해했죠? 자, 어떤 해석인가요? 랜셋 TM 데이터라고 하는 센서로 RGB의 3위를 밴드하면 이와 같이 트루 컬러 컴포짓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좀 더 확대하면 이런 픽셀들로 보이는데 이 픽셀들이 바로 하나의 공간 해상력이 되고, 이거는 30m, 30m. 그렇죠? 자, 이거는 432 밴드를 근적외선을 조합했고, 또 543 이렇게 중적외선을 조합하면 서로 다른 색상이 나타나죠. 543 밴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밴드들을 합성함으로써 어떤가요? 식생이라든지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위성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스팟은 프랑스 위성인데 위성의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업용 위성에는 퀵버드, GOI, 월드뷰 등등의 많은 외국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은 다 판매하는 위성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과제에 나는 월드뷰 또는 GOI를 한번 더 학습해보겠다 하는 학생은 보완해서 제출해도 되겠고요. 아이코노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업용 위성, 교수님이 이 데이터를 처음 샀을 때 이 정도 사이즈의 영역이 2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데이터를 이렇게 구매해서 직접 분석한 사례들도 있고요. 초분광 하이퍼스펙트럴 설명했죠. 100개 이상의 연속된 밴드들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밴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각각의 밴드별로 파장대역에 따라서 합성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했고요. 자, 능동형 센서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SA 센서가 있다고 했고요. 능동형 센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항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고도 또는 지역면을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 지상의 라이다로 능동형 센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자, 위성 영상 활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분광 또는 공간 또는 시간의 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목적을 갖게 되죠. 첫 번째는 지형도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형도를 제작해서 북한 지역의 지도들을 만들고 있고, 전 한반도 지역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합성해서 빨간색은 지금 도시 지역을 나타내는데 도시 지역의 면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도 하고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죠. 토질이나 토양, 수분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임업에서는 수종, 이게 침엽수냐 화렵수냐 또는 귤나무라면 귤나무가 몇 그루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산사태, 산불 등도 소개했습니다. 산사태나 산불이 난 지역을 탐지하는 것도 위성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외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라서 이렇게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데, 그럴 때는 암석이 어떤 암석의 종류인지 이와 같이 인공위성 데이터로 지질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질자원연구원이 대전에 있는데 여기 위성영상 팀이 매우 큰 교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명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가 지도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분야도 있죠. 자, 수자원 분야의 홍수 피해 또는 해양 대기 모니터링, 적조를 탐지하거나 이와 같이 쓰나미와 같은 것들을 분석하거나 어떤 바다 해역의 분광 자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성영상 활용 교재를 잘 본 사람이라면 이 이미지가 몇 챕터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밑에다가 써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레포트를 보완한다면 이 이미지에다가 RGB 천연색 이미지와 CIR 칼라 적외선 이미지의 차이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초록 칼라 컴포짓 이미지 또는 근적외선 영상을 합성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색 둘 다 똑같이 녹색으로 보이고 나무들도 녹색으로 보이고 잔디도 녹색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운동장에 있는 그라운드는 그렇죠. 실제로는 잔디가 아니죠. 천연 잔디가 아니고 그냥 녹색의 어떤 다른 인공 잔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 나무, 여기 잔디 이런 지역은 다 우리가 식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식물의 경우라면 논이라고 하면은 식물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지 아닌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칼라 사진, 즉 뭐 드론이나 우리가 항공 사진은 아직까지 적외선 영상 센서를 탑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녹색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우리가 다양한 파장대를 이용하면 손쉽게 영상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영상으로부터 이 붉은색 있는 픽셀들만 뽑아냄으로써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탄소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보내서 화성을 탐지해서 사진을 쭉 찍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질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랜셋 8호 데이터를 다운받은 USGS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그렇죠. 이런 화성 지질도를 만드는 건 우리가 직접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이렇게 화성을 조사한 게 아니죠. 어떻게 조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분광, 즉 프리즘과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고 그 도달한 신호를 다시 센서로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분광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영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신호값들을 내가 여러 개의 밴드로 이러한 도구,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나누는 겁니다. 과거의 흑백 사진은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단일 밴드의 흑백 영상밖에 얻을 수 없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코닥 필름,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RGB로 분광해서 칼라 사진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초분광 밴드가 수백 개까지 만들어지는 디텍터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죠. 따라서 이런 분광 해상력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했고요. 초분광 영상으로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다고 했으며 이 지역마다 소일, 즉 토양이나 베지테이션, 식생, 이게 침엽수냐 화렵수냐, 물인데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이퍼스펙트럴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분석하는 밴드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영역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광 반사율, 리플렉턴스, 휘도, 조도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향후에 다시 학습하기로 하고요. 솔라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있었죠. 뭘 배웠죠? 그렇습니다.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자, 분광 반사율, 분광 반사 특성 이 이미지 여러 번 봤죠? 또 중간평가에 여러분들이 각자 조사해서 제출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양의 광물이 실트, 아주 미세한 토양이냐, 모래와 같은 토양이냐, 자갈이냐에 따라서 반사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을 구분하기도 한다. 또 식생을 구분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이 분광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쪽이 스펙트럼이고요. 이러한 분광 반사율은 이와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왼쪽이 논 지역을 이와 같은 분광 스펙트로메터로 촬영을 해서 젖은 토양이냐 마른 토양이냐 식생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라는 걸 이렇게 분석하게 되죠. 이러한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DB를 가지고서 아까 화성의 지질도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어떤 분광 스펙트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와 똑같은 패턴을 가진 거는 아마 젖은 토양일 것이다. 모래일 것이다. 아주 미세한 갯벌의 토양일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질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화성의 데이터는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공기에 이런 초분광 센서들을 또 탑재를 해서 RGB로 만들어진 영상을 적외 합성 영상으로 이렇게 합성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인공위성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 EO1이라고 하는 나사 하이퍼리온이라고 하는 센서에 들어있고 탑재체는 EO1인데요. USGS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랜셋 8호만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EO1 하이퍼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센서에서 얻어진 자료도 당연히 Earth Explore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검색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촬영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하이퍼리온, 즉 초분광 영상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항공이나 초분광 영상의 이런 특징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장점, 단점들이 있겠죠. 대용량이고 대신에 어렵고 초분광 영상의 국내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 분야부터 재 분야까지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토지 피복 분류, 그렇죠? 아까 환경공간정보 사이트에 이런 분류를 하거나 연안 지역에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거나 또 조간대라고 하는 건 갯벌 지역입니다. 갯벌 지역을 왜 조사할까요? 송도 신도시 또는 시와호 새만금과 같은 지역의 방주제를 만들거나 여기를 새롭게 도시로 만들려면 갯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물이 빠졌을 때 걸어다니면서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드론으로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위성으로 이렇게 분석하고요. 또 정밀하게 수종을 분석하거나 병충해 피해목을 탐지하거나 산림의 스트레스를 분석함으로써 산불의 또는 재배
밀도, 또 이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식생의 농경지의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은 경작지 내에 밀,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러한 밀가루의 재배 지역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드론으로 농약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업은 이와 같은 기계화된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처리하게 되겠고요. 자, 미시시피 강에 강이 있는데 강의 수질을 분석하거나 또 녹조와 같은 것들을 위성 영상으로 이렇게 넓은 호수 지역에 녹조를 탐지하거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 그렇죠. 호주라든지 뭐 스페인 이런 지역의 넓은 지역을 차량으로 다 조사할 수 없을 때는 인공위성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광범위한 국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로 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공위성 데이터 또는 위성 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활용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이라는 말은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병충해 또는 물, 수분 조건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림 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지자체에서 공원 관리를 할 때 이런 나무들은 주변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제거를 하고 벌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피해 지역이 그 솔잎재선충이라고 하는 외래 어떤 병충해로 인해서 전 국토에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소실되고 있고요. 또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화렵수림, 침엽수림 이런 등등의 죽은 나무 또는 이런 등등의 분광 반사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X축이 파장되죠?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걸 통해서 반사도를 비교를 해서 이 나무를 탐지하는 거죠. 오른쪽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의 시기별로 뭐 여름에, 가을에 또 가을 중에서도 가장 식생이 아주 활발한 시점에 밴드들을 파장대별로 이렇게 합성해서 어떤 특징적인 나무들이 지금 고사목이죠. 즉 병충해에 의해서 죽은 나무인데 얘가 이제 확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충해가 주변 나무들을 다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서 그 지역만 가서 병충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뭐 방제를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솔잎재선충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밴드매스라고 하는 시계라든지 뭐 우리가 영상 자료의 밴드의 특성을 다 학습을 했죠. 자, 여기 NIR 밴드, 레드 밴드. 그래서 랜셋 8호에 같은 경우는 NIR 밴드가 몇 번 밴드죠? 자, 432가 RGB 랜셋 8호일 경우에 그럼 5번 밴드겠죠? 자, 5번 밴드 더하기 4번 밴드를 다시 5번 밴드 빼기 4번 밴드로 이와 같은 식을 넣어주게 되면 NDV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라고 하는 식생 지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생 지수를 만들어낸 걸 바탕으로 단순히 이렇게 색상 조합을 통해서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여기에 고사목들이 있는 지점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식생 지수를 통해서 분석하고요. 앞에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산출할 때도 이와 같은 식생 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다 식생 지수 또는 뭐 수분 지수 이런 알고리즘들인데 이런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밴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만들고요. 여기에 변수값으로 뭐 상수값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클로로필의 어떤 스트레스 또는 비율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건 매우 이제 하이 레벨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 줄 알고 분석할 줄 안다면 이미 석박사 과정의 레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준 자료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식생지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생지수를 만든 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0부터 마이너스 1, 식생지수는 플러스 1 이렇게 데이터 값들을 비교해서 그 분석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해내는 것이 이제 고사목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레벨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최상위 단계까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식생지수 만드는 과정을 MB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할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위성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부분을 잘 탐색해 보시고 기말 레포트에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한 학생들은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좀 더 보완해서 학습해 보고 본인의 경험을 좀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MB에서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들 중에 식생식이 다음과 같은 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수형, 삼수 뭐 이런 등등의 표현입니다. 0.3 뭐 DM 밸류 값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밴드가 지금 밴드 5번이 랜셋 8호의 근적외선 IR 밴드죠. NIR 밴드. 밴드 4가 레드 밴드. 그래서 아까 NIR 더하기 레드, NIR 빼기 레드 이와 같은 식을 요 플롯 함수를 넣어서 요와 같이 enter on expression에다가 밴드매스의 창에 넣어주고요. 이 넣어준 거를 다시 edit 리스트에다 올리고 edit 리스트에 올린 거를 해당되는 밴드를 설정해 줌으로써 OK 하면서 자 4번과 5번에다가 4번은 4번 5번에다가는 내가 5번 밴드를 이렇게 할당에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로 해도 되고 파일로 해도 되고요. 자 일단은 뭐 메모리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 식생지수를 만든 밴드가 이와 같이 평택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마스킹한 것을 올려놓게 되고요. 여기에 컬러 테이블을 레인보우가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여러 개의 컬러 테이블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컬러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컬러 테이블을 여러 개를 넣고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자, 여기 이렇게 밴드 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랜셋 8호의 4번 밴드와 5번 밴드를 합성하고 그 합성한 결과물에 의해서 식생이 만들어지면 식생 지수 만들어진 거에 컬러 매핑, 컬러 테이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 컬러 테이블이 있어요. 그 중에 레인보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인보우에 의한 컬러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식생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식생 지수의 지도를 만들게 되고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당연히 식생 지수 값이 달라질 것이고 이걸 퀵맵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공위성 지도 중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다시 재설정해 주거나 사이즈를 스케일을 클릭해 주면 전체 이미지를 빨간색으로 채울 수 있고 여기에 메인 타이틀의 식생지수 몇 년 몇 월 자료 2020년 1월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식생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10월 자료나 9월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더 깔끔한 데이터를 컬러 테이블을 통해서 색상으로 만들어주고 좌표도 나오고 타이틀도 이렇게 있는 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스케일도 나오고 방해 표시도 나오고 거기에 어노테이션 주석 달기죠. 주석을 또 이렇게 달아서 식생에 관련된 정보도 넣을 수 있고요. 맵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컬러를 클릭해주고 이미지에다 올리게 되면 내가 식생지수에 나와 있는 이 스케일들을 여기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값에 해당되는지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MB라고 하는 추즈에다가 파일을
설정해주는 위치를 정하고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 파일로 뭐 TIFF라든지 JPG라든지 하는 파일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식생 지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